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에 전담 운전원까지 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잘못 써서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수년 동안 경조사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김선민 원장이 전용으로 쏜 공용 차량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담 운전원까지 뒀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이 전용 차량이나 운전원을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이 규정을 어기고 시장 승인 없이 원장 차량과 운전원을 배정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원장 운전원을 두기 위해 담당 간부가 차량 관리 지침 개정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다른 지자체 관할 구역의 유관기관 임직원이나 대학 교수 등 120여 명에게 경조사비를 보내고 금액도 기준을 초과하는 등 1,000만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2017년 5월 시 종합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이미 기관장 경고 등을 받고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부당 집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직원들의 경력을 중복으로 인정해주고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1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대부분 업무 과정에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은 다 개정이 돼가지고 차는 그 법인 전체가 탈 수 있는 차로 돼 있고 운전원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맞춰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테크노파크 관계자 18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참여자치 20일이 광주시 의회와 5개 구의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협치 정신에 입각한 의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우수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다선에 성공한 무소속 의원이나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도 많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소수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시민 이익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신문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들어설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확정된 건데요. 환경단체는 미군 공항의 확장 사업일 뿐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이지현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인근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곳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합니다. 지난 2020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2해 만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의견 수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고시에는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류장은 항공기 5개 규모고 활주로는 2.5km, 공항구역은 3.2km로 향후 확장을 고려해 적정성 검토 당시보다 확대됐습니다.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지어져 국내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 등을 운항하는 국제공항으로 한 해 여객 수요만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톤가량 예측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를 목표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항만과 철도와 함께 새만금 물류 트라이포트 구성으로 새만금 투자 유치, 경제 활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불과 1.35km 거리의 국제공항과 미군 공항 활주로가 서로 연결되고 관제탑을 함께 사용한다며 미군의 통제 아래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 아니라 미군의 제2활주로 확장 사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확증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전라북도가 공항 건립 방식과 조기 개항 등에 대한 건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가운데 일부 반대 여론을 어떻게 통합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연착륙시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자동차 표면에 긁힘이나 흠집이 생기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햇빛을 30분만 쬐면 차량 표면에 긁힘이나 흠집이 스스로 원상복구되는 자가치유 코팅 소재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전방송총국 박장훈 기자입니다. 차량 표면 여기저기에 긁히거나 흠집이 생긴 흔적들. 새 차를 도장할 때 입힌 보호용 코팅이 손상됐기 때문에 재도장하려면 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연구진이 자동차 모형에 특수 코팅 신소재를 입힙니다. 표면에 칼로 흠집을 낸 뒤 햇빛과 같은 레이저를 쏘자 30분 만에 흠집이 사라집니다. 이번엔 야외에서 돋보기를 이용해 햇빛을 모았더니 불과 30초 만에 원상복구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한 자가치유 코팅 소재 기술입니다. 기존 상용 코팅 소재에 연구팀이 개발한 힌더드 유레아라는 신물질과 투명한 유기 광열 염료를 넣은 건데 햇빛을 비추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고분자들이 그물망 구조에서 해체됐다 붙었다를 반복하며 화학적인 결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개발한 코팅 소재는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빠르고 물성 변화 없이 자기 치유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부 외국산 자가치유 코팅 소재와는 달리 기존 보호용 코팅 소재와 내구성 등의 성능이 동일하고 햇빛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빛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기 소재가 아닌 유기 소재 기반의 광열 염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투명하면서 흡광 계수가 높아서 소량만 사용해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지금보다 내구성을 더 향상시켜 자동차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코팅 소재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해남군 송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탔고 안에서는 거주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를 집계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휴양철을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22개 시설 전체로 전라남도와 각 시군, 안전점검 검사기관이 합동점검반을 꾸려서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유기기구의 안전점검 수검 및 안전관리자 적정 배치 여부 등입니다. 전라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축산 악취 개선 공모에서 지역 내 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과 해남, 영암 등 우선 사업자로 뽑힌 3개군은 사업비 90억 원을 지원받아 퇴비사나 액비 저장소, 악취 저감 시설 등을 개선합니다. 예비 사업비로 선정된 순천과 화순, 강진 등 3개 시군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로 6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신규 설치나 교체 신청을 받고 개별 사업장은 5억 6천만 원, 공동시설은 7억 2천만 원 한도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남 산단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며 개별 사업장이 아닌 광역 단위의 대기질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인 스위트 2022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선도 기업 등 30개 나라에서 250개 업체가 참여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각종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밸리 협약 기업이 동반 성장관을 구성해 참가하고 에너지 분야의 컨퍼런스도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광주와 담양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경보로 강화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지만 낮 동안에는 다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우선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5mm 안팎, 전남 남해안 지역은 내일까지도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이 비보다는 낮 사이에 내리는 소나기가 다소 강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많은 곳은 60mm가 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 25도, 담양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순천 31도, 구례 32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진도와 완도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기온도 30도를 웃돌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